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 3장이죠. 시설 경비하고 시설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먼저 시설물의 경비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물 외곽 경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외곽 방호 시설물 경비입니다. 자, 장벽이나 울타리 등이 나오잖아요. 자, 외곽이기 때문에 장벽이 있겠죠. 자, 장벽의 종류는 자연적인 장벽이 나오죠. 자, 자연적 장벽에서는 우리 강이나 토랑, 내지 절벽 같은 이런 지형 지물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생선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적 장벽. 자, 인공적 장벽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울타리나 철책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든, 자, 그 방어시설을 인공적 장벽이라고 합니다. 뭐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한 가지 특징은, 자, 인공적 장벽은 외부 침입에 대한 완벽한 예방이 힘들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무리 인공적 장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외부 침입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예방적 활동으로 미흡하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울타리 형태가 있잖아요. 자, 울타리가 나옵니다. 자, 울타리는 철조망이 있죠. 또는 담장. 자, 여기는 숫자 정도 좀 봐두시면 되는데요. 자,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시적 돌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 사용된 방어시설을 말하죠. 자, 여기는 우리 가시철사가 있고요. 또 우리 콘서트나 철사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자, 철조망의 높이가 나와 있죠. 철조망은 보통 높이가 7피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피트가 0.3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7피트면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2.1m 이상 정도.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7피트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자, 지면에서는 약 2인치 정도 떨어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땅에서는 철조망은 2인치면 한 5cm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면이 모래이거나 침식 토양이라고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지면에 맞대어서 설치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철조망은 가시가 달린 그 가시 철사가 있고요. 또 콘서트나 철사라고 해가지고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군부대에 사용하는 그런 철사가 콘서트나 철사입니다. 자, 가시 철사는, 자, 일반적으로 12구경 철사 4가닥을 반복해서 감아 4인치마다 가시가 달리도록 만든 철사를 말하죠. 이걸로 만든 철조망을 가시철사 사용한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가시철사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의 높이는 7피트 이상 철물이어야 되고, 또 기둥 사이 간격이죠. 6피트 이상은 떨어지게끔,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둥들의 간격, 또 기둥의 높이입니다. 기둥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7피트 이상이니까 2.1m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은 6피트 이상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자, 반면에 콘서트나 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부대에서 개발로 나와 있죠. 육각형 모양으로 된 그런 강철 철사를 의미한다라고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장 나오죠. 자, 철조망의 미적 감각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는 언발톱 은폐,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을 쌓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물력 통제 기본 전략이 나옵니다. 자, 물력 통제할 때 고려사항이 나오죠. 일단 고려사항은 우리 보안성 중요하겠죠. 자, 또 편리성. 자, 그리고 아울러서 외관성이 나옵니다. 또 환경도 고려될 것이고, 접근성. 자, 전부 다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물력 통제 구성 요소가 나오죠. 자, 우리 구성 요소는 경계 지역이 있고요. 또 건물 외부 지역이 나오겠죠. 건물 내부 지역.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때 있어서 경계 지역, 떨어지는 경계 지역이 있고 건물 외부 지역, 내부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어선이 항상 동일한 비중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동일한 비중이 적용돼야 된다면 틀려요. 그것은 아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동심원 영역 이론입니다. 자, 동심원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동심원
영역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역에 관한 논의이고요. 우리 딩글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딩글 하나 봐두시고요. 자, 가장 중심에는 자, 우리 1급 보호대상 나오죠? 1단계가 금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2단계는 사무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금고가 있고 또 사무실 있고 이런 식으로 동심원 우리 경비 시트를 말합니다. 3단계는 경보장치가 있고 4단계는 안정화된 건물 5단계는 경비 순찰이 맡고 있고 6단계는 장벽이 설치되어 있고 7단계는 장벽에 경계선이 있고 그래서 그 경계선에 경보장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보호하는 것이 동심원 영역 이론이고 이런 동심원 영역 이론은 우리 셰프테드라고 그러죠. CPTED 다시 말하면 셰프테드인데요. 여기에 관한 접근 방법의 하나다. 자, 우리 셰프테드는 일반적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의 하나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출입국 경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또 우리 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개방된 출입구가 나오죠. 자, 우리 출입구 경비는 개방된 출입구가 있고 또 폐쇄된 출입구 통제입니다. 자, 개방된 출입구는 직원 출입구입니다. 자,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자, 외부 방문객과 구분을 해야 된다. 다시 통일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외부에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문만 사용을 한다. 직원 출입구는 당연히 하나의 문만 사용하되 출입구의 폭이 자, 4에서 7피트 이내로 넓지 않아야 통행하는 직원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8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직원의 출입구는 하나의 문만 사용하고 출입구의 폭은 최대한 넓어야 한다. 자, 최대한 넓어야 한다면 틀렸죠? 최대한 넓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넓지 않아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판매 시설의 경우라면 직원용 출입구하고 또 우리 고객 출입구를 구분하죠.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 차량 출입구입니다. 차량의 출입구는 가능한 넓어야 되겠죠. 차량이 왕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복 통행을 즉 양방 통행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입구는 양쪽이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좀 넓어야 된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비상시나 특별한 경우에는 일방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자, 개방된 출입구 통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폐쇄된 출입구 통제입니다. 자, 폐쇄된 출입구는 잠금 장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 폐쇄된 외부 출입구는 비상시나 일정한 상황으로 자, 잠금 장치입니다. 어떠나네요. 자, 잠금 장치입니다.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 폐쇄된 출입구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수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폐쇄된 출입구가 현행 출입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일상적인 업무 한도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했다고 나와 있죠. 이때는 자주 점검, 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 폐쇄된 출입구에 관한 문제도 물어보는 게 자, 우리 개방된 출입구는 경비 대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자, 폐쇄된 출입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려요. 폐쇄된 출입구라도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폐쇄된 출입구는 자, 말 그대로 우리 경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나와도 틀리겠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폐쇄된 출입구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가 없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방된 출입구는 경비 대상에 들어가지만 폐쇄된 출입구는 경비 대상에 제외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또 폐쇄된 출입구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출입구도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기타 출입구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구라든가 또 창문, 배수시설,
뭐 쓰레기 투하구 또는 맨홀 뚜껑 또는 주차용 엘리베이터 등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라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맨홀 뚜껑 열고 출입한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쓰레기 투척하는 장소를 타고 올라온다든가 기타 등등의 우리 범죄에 관한 영화들 내용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출입구도 통제를 해야 된다. 출입구 경비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경비입니다. 자, 건물 경비는 우리 창문하고 출입구 통제 나오죠. 자, 일단 외부 보호시설 설치라는 이야기죠. 자, 창문 출입구는 자, 외부 보호시설 설치하는데요. 일단 창문과 출입구가 지상에서 18피트 이내 있거나 자, 18피트면 여러분들 0.3을 곱하니까 5.4m 정도 되겠죠. 그 이내에 있거나 또 96평방인치 이상 크기죠. 이때는 외부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살, 철망 같은 외부 보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경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죠. 자, 이 경계구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당연히 견고한 구조물이라든가 내진 잠금장치죠. 그걸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긴급 목적을 위해서 만든 비상출입문이죠. 자, 이 경우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자, 문제는 그런 비상출입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합니다. 비상출입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도 20년 내지 19년 시험에 나온 거죠. 비상출입문은 평상시에는 개방돼 있어야 된다. 그럼 틀렸겠죠? 개방돼 있다면 틀려요.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된다. 그것 하나 고려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옥상과 일반 외벽의 통제입니다. 자, 옥상은 외부 침시 용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경비 취약적이죠. 그래서 감시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 외벽입니다. 자, 일반 외벽도 주기적인 순찰 통해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외벽을 타고 침입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지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계구역의 감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경계구역 감시는 가시지대가 보이죠? 자, 가시지대는 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우리 가시거리 확보 방안이 나옵니다. 자, 따지면서 외부에서, 자, 우리 담장을 통해서 어떤 침입, 접근의 징후가 보인다고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즉각 감지할 수 있도록, 자, 우리 경계구역 안에 불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양쪽 벽으로부터 제거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시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장벽이 있으면 나무들이 크게 있거나 이런 거 다 잘라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시거리가 넓도록 확보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효율성 제거 방안이 나오죠. 일반적 통제적인 장벽을 고도화시킨다. 자, 그래서 장벽을 아주 높게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자, 또는 탐지 센서 등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경계구역 감시는 아무래도 가시거리, 즉 가시지대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경계구역 내부 경비가 나옵니다. 자, 경비 필요성이 보이죠? 자, 우리 경계구역 내에서 자, 경비 필요성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 외곽 지역이나 옥상이 없는 건물 같으면 침입장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조명이나 보안 등 상태라든가 또는 인접 건물과 거리 또는 주차장 통제 등 반드시 경비활동 대상으로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차구역의 경비 요령입니다. 자, 이번 점들 첫째는 엄격한 차량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근데 주차지역은 우리 범죄 활동의 대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정기적 순찰 활동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차구역 설정입니다. 이 주차구역은 자, 직원 차량, 고객 차량, 방문 차량으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통합한다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직원들만 주차하는 구역 또는 고객 주차 차량 또는 방문 차량 이게 구별해 가지고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경계구역이 고용인하고 방문객이죠. 주차지역과 인접해 있다 나오죠. 이럴 때는 담장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차지역을 격리시켜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적재 하물 차량입니다. 자, 우리 하물 차량에 하물이 적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물 도난 등을 방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비강을 위해서 경계구역 내에 주차시켜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정기적 순찰 시스템 나와 있죠.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면, 자, 트레일러는 차가 움직이기 전에 문을 열 수 없도록 벽 가까이 주차하거나 또는 차 뒷부분끼리 붙여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물 적재 차량은 차 뒷부분에 붙여놓으면 뒤에 적재함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재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 가까이 주차하거나 또는 우리 화물차끼리 우리 뒷부분을 붙여서 주차해라. 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비 조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야간의 경계구역이나 침입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심리적 압박작용이죠. 또 경비원의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경비 조명 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경비 조명의 설치 시의 유의사항이 나오죠. 자, 우리 설계상의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상 그 유의사항은 당연히 경비구역 내 우리 지역이나 건물이죠. 자, 거기에 경비를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비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또 조명의 강도나 각도, 색깔 등을 전부 다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요. 첫째,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 또 조명에 비치는 투사 또는 그 거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부분도 일정 거리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 조명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조명 등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이게 한 번씩 좀 다뤄지기 때문에 특징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조명등 종류에 관련돼 가지고는 백열등, 또 가스 방전등, 또 석영등 이렇게 나오죠. 자, 각 특징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백열등입니다. 자, 백열등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그냥 백열등의 특징은 수명이 짧다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가스 방전등입니다. 여기는 외곽 경비 조명으로 적합하다 나와 있죠. 외곽 경비 조명은 가스 방전등이 적합하다. 하지만 단점이 일반적으로 우리 빛을 발할 때까지는 3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스 방전등은 수은등하고 나트륨등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수은등은 수푸입니다. 자, 수푸라는 것은 수은등은 푸른 빛을 방출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백열등보다는 백열등의 수명이 짧다 보니까 당연히 수명이 길겠죠. 자, 수푸, 자, 나노입니다. 자, 나트륨등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수푸, 나노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안개가 많은 지역의 효과가 나트륨등입니다. 가스 방전등은 수은등 그리고 나트륨등. 자, 수은등은 푸른색, 수푸. 자, 나트륨등은 보통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자, 보면 석영등입니다. 자, 석영등은 석화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석영등은 하얀 빛을 띈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석영등은 주로 우리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경계구역이나 사고 발생 다발 지역에 유용하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비 조명 등의 이제 형태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가로등도 있고요. 투강 조명등, 또 프레넬 등, 내진 탐사등 등이 나오는데요. 일단 가로등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가로등이죠. 자, 가로등은 대칭적 가로등이 있고, 자, 비대칭적 가로등이 있네요. 자, 대칭적은 빛이 양쪽, 골고루 양쪽 모두 비추는 그런 가로등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대칭적 가로등은 자, 말 그대로 우리 중앙에 위치한다 나와 있죠. 넓은 지역에 사용하는 게 대칭적 가로등입니다. 자, 비대칭적 가로등은 자, 우리 경비구역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
경비구에서도 떨어진 장소에 사용된다 나오면 비대칭적 가로등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러면 투강 조명등입니다. 자, 투강 조명등은 주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일정한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강한 빛을 비춰가지고 대상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하는 조명등,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조명등을 말합니다. 이 투강 조명등은 특정지에 초점해서 빛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직접 투사한 형태로서 우리 경계 지역 또는 건물 주변지역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게 투강 조명등. 투강 조명등은 일반적으로 우리 각도, 여러 각도에서 방향을 가지는 강한 빛이 발산되는 약이죠. 그래서 대상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투강 조명등. 자, 프레이렐 등입니다. 자, 프레이렐 등은 넓은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빛을 내놓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고 수평하게 빛을 확장한다. 그래서 자, 보통 넓은 지역에 사용되는 게 프레이렐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이렐 등은 수평으로 180도 정도입니다. 180도. 또 일반적 수직으로는 15 내지 30도 정도죠. 그래서 폭이 기다란 강선을 투사하기 때문에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프레이렐 등은 투강 조명처럼 적은 양이 필요한 일단 상관적이나 조금 떨어진 경계 지역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 게 우리 프레이렐 등입니다. 프레이렐 등은 넓은 빛으로 반사된다는 그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깊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넓게 빛을 확장해 간다. 이 표현 나면 프레이렐 등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탐조등은 여러분 우리 선박 같은 경우는 탐조등 킨다는 말 들어봤죠? 자, 이건 특정 지점에 강력한 빛을 발산한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특정 지점에 강력한 빛을 발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외딴 곳이나 소형 선박 보이죠? 이런 데서 시설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비추는 그 조명을 탐조등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탐조등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비 조명의 설치 구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경비 조명은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상시 조명이 있고요. 또 예비 조명, 또 이동 조명, 그리고 비상 조명입니다. 자, 네 가지 형태 설치 구분이 나옵니다. 자, 이분 여러분 상시 조명이라는 것은 주로 교정기관에서 사용한다 나와 있죠. 교정기관에서 주로 이용되는 게 상시 조명이다 라고 봐두시고요. 자, 예비 조명이라는 것은 자, 아마도 우리 상시 조명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니까 그래서 주로 우범적이나 순찰 지역 등이 나오죠. 이럴 때 유용해서 하는 게 예비 조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 조명은 휴대가 가능한 조명장치다. 휴대 가능한 조명장치다. 그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비상 조명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조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할 때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조명을 비상 조명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출구나 통로의 경비 조명이 나옵니다. 자, 출입구나 내부 통로 나오죠. 신분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물품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명 설치에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 숫자 개념 하나 기억할 건데요. 자, 우리 보행자 출입구입니다. 자, 보행자 출입구는 우리 문 안쪽에서 보통 7m 정도죠. 예, 문의 안쪽에서 7m 정도. 차량 출입구는 좀 더 길게 14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추도록 일종의 조명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보행자 출입구는 문 안쪽에서 7m 정도. 자, 차량 출입구는 14m 정도 비출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시설물 내부 경비입니다. 자, 당연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부는 자, 외부하고 다르게 외부 출입은 주로 침입 방지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출입 통제는 침입을 방지하는 건데 자, 내부 출입 통제는 말 그대로 불법 침입도 있지만 절도, 도난, 횡령 등을 막고자 하는 그렇게 내부 출입 통제 특징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설계 운영이 나오죠. 자, 설계 운영은 자, 내부만 출입 통제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 외부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이고 또 2차 보호수단이 내부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출입 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출입 통제는 외부 방문객에 대한 통제가 있고 또 내부 직원에 대한 통제가 있겠죠. 자, 외부 방문객 통행 통제는 검색 시스템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방문객이 신원하기를 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대기실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문할 때 대기실 대기해가지고 일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통행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외부 방문객이 들어올 때는 이동 지역을 설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동하는 방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적 안내하거나 또 CCTV 등 감지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감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이동 지역을 설정해서 이동 지역을 제한시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내부 직원에 대한 통행 통제가 나옵니다. 자, 내부 직원의 통행 통제는 일단 신분증 발급이 될 것이고 또 신분증 관리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보통 목에 신분 우리증을 걸거나 그걸 걸고 다니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증을 발급하고 아울러서 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고 또 신분증 제작이죠. 내부적인 사용 신분증에는 2년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하고 본인 신상면의 정보가 수록되도록 하되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색깔 달리해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화물과 출입 차량에 대한 통행 통제가 나옵니다. 이번 여러분 화물 통제죠. 자, 화물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 절차, 취급 절차 관련된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화물 철책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자, 차량 통제입니다. 자, 차량은 당연히 주차 구역을 정해놔야 되겠죠. 또 차량을 용도별로 분리해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출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 신분확인 내지 주차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여 유도함으로써 부정직한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물 내 물품 등을 반출하는 것,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나옵니다. 자, 창문하고 출입문 경비입니다. 창문 보호죠. 창문을 보호하는 수단은 당연히 침입을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문에는 강화유라든가 외부 침입 감지 시스템 등 설치하라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분 여러분 안전유리 하나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안전유리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강도를 강화시킨 고강도 방호유리를 말합니다. 안전유리 설치 목적이 나오죠. 자, 당연히 침입시설을 차단시켜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유리를 미간을 유지하면서도 침입시설 효과적 차단시켜가지고 우리 경비원, 내 경비가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안전유리 장단점이 나오죠. 자, 보통 안전유리 여러분 우리가 깨트리면 보통 유리는 깨진단 말을 쓰지만 안전유리는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 파편면으로 갈라지고 아무래도 충격을 잘 견디며 화재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자, 우리 안전유리 장점은 가볍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대신 단점은 일반 유리에서 너무 비싸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안전유리에 관해서 여러분들 보통 틀리게 잘 나오는 게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다. 자,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보통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여러분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유리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장점은 설치가 용이하다. 설치가 용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은 비싸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중 안전유리가 나오죠. 이중 안전유리는 아마도 뛰어난 방음 효과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일반 유리하고 동일한 두께를 가지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나 천장, 바닥, 내부창, 쇼 윈도에 널리 사용하는 게 이중 안전유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창살이라고 나오죠. 차폐 시설 설치입니다. 자, 창살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창문 같은 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단독주택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열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살 설치를 하잖아요. 일명 차폐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능이 뛰어나다.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출입문 경비가 나옵니다. 자, 전제 조건이 나오죠. 자, 출입문 경비에 관한 것은 자, 우리 적정에서 배치하기 위해서 모든 출입문에 대한 안전성,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토대로 경비인력 내지는 우리 장비를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가. 자, 그런 조사 분석 필요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출입구 조문입니다. 자, 일단 출입문은 가장 공격을 받기 쉬운 내부 중 하나죠. 그래서 목재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견고하고 내구성 같은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방어 능력을 강화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입문의 통행 절차가 나오죠. 자, 직원들은 허용된 출입문만을 통해서 통행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자,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출입문이 비상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 비상등, 비상벨, 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또 화재 발생 시에는 자, 비상구로 사용되는 문이죠. 자, 시야에 잘 포착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상구로 사용되는 것은 시야에 잘 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확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창고 문이라 하더라도 대비 관리가 항상 중요하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 지역의 출입문 관리가 나오죠. 자, 보안성을 위한 시설물 내에서 통신 장비 또는 컴퓨터 전사실 당연히 자, 일반적 출입문 설치해야 될 것이고 오작동 발생되는 안전장치 강화하고 출입 대상자가 용이하게 접촉할수록 출입문이 고안돼 나온다고 했죠. 고안돼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사무지역의 출입문 관리가 나오죠. 역시 일반적 사무 출입문은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보안성 또 내구성 다 갖춰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출입문의 잠금 관리입니다. 자, 각 출입문에 들어가는 지역의 중요성 내진 중요성에서 경비 계획을 분리해가지고 보다 엄격한 경비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도록 자, 잠금을 철저하게 고려 운영되다 나오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출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출입자의 편리성 측면을 우리 고려해버리면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 조화를 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행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입문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물쇠 부분, 자, 이 부분 여러분 다음 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